똑소리 나는 분위기의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미희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부동산 고민 있으시거나 박미희 이사의 투자처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시면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바로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2077-6358번 활짝 열어둘 거고요. 문자 참고도 가능합니다. 013-3366-8290번으로 고민되는 내용 자세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첫 순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동산 뉴스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요, 이제 서울시가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좀 막고 그리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을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 이제 시장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좀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2004년 이전에 건축된 서울 아파트 단지는요, 3천여 곳입니다. 세대수만 가구수만 하더라도 한 114만 가구수가 되겠는데요. 이제 내년이 되면 전체 아파트의 한 77.4% 한 리모델링 연한 15년 기준을 채우게 되겠습니다. 이런 정부의 강도 높은 정비 사업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이 힘들어지면서 이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수익성은 낮지만 입지나 뭐 교통, 그리고 이제 교육, 인프라가 좋은 지역인 강남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역 등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집값 상승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뭐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거나 뭐 추진이 가시화된 단지들은 이제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리모델링 제도는 이제 처음에 이제 2001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뭐 평균 10년 이상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건물을 철거하고 올리는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반면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연한이 한 15년 정도 되고 그리고 추진위가 설정이 되고 입주까지 한 6년 정도 굉장히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밖에도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기부 체납 그리고 임대주택 의무 조정 등에도 리모델링은 예외가 되면서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제 리모델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요, 이제 기존의 주거 면적만 넓히는 수준으로 리모델링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1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리모델링 완공에 이른 단지는 불과 한 14곳에 불과했는데요. 이제 이에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 3계층까지도 높일 수 있는 수직 증축을 허용을 하고 기존 가구 수의 15%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게끔 좀 완화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또 국토교통부가 리모델링 역시 30가구 이상을 신규로 분양할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해서 손쉽게 사업에 휘둘릴 것 같지는 않게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일반 분양을 30가구 미만으로 줄이더라도 집값 상승이나 주거 환경 개선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만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 따르면요, 리모델링 이제 가이드라인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본 시설, 공공 기여가 굉장히 큰 핵심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 시설 공유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공성 확보 같은 경우에는요, 뭐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과 리모델링이 확충된 주차장이나 5개 시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방하는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공공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친환경 에너지 설비 도입이나 공공 기여가 핵심인데 사업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영종률이 높은 단지에서는 리모델링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또 현재 한국 주택시장에서 리모델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참여도가 저조한 만큼 리모델링과 같은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는 규제를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주택 공급을 좀 더 원활히 해줄 만한 정책들을 도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규제 정책입니다. 서울시의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사님과 함께 뉴스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사님이 안내해 주시는 투자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2호선, 6호선이 지나가는 합정역 도보 7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발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3억 7천만 원에서 3억 9천5백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금 전세 시에는 4천에서 4,5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월세 시엔 대출 가능 금액 1억 8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때 실투자금은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5백만 원에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더블 역세권이고요. 너무나 유명한 상권입니다. 합정역인데요. 합정동 하면 가장 먼저 홍대 상권 그리고 젊은 인구 맛집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투룸 다세대 주택 발굴해 주신다고요? 네, 저도 굉장히 즐겨 찾는 지역이 바로 이제 합정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맛집이라든지 카페들이 정말 예쁘게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동 인구를 많이 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이 되겠는데요. 마포 지역 부동산 대표적인 투자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용성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투자 지역인 마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합정역 중심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합정동을 중심으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요, 홍대 상권의 확장 그리고 이제 한강의 접근성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이제 마포구 중에서도 이제 합정동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합정역은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2호선과 6호선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역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딱 한 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홍대 입구역이 나오는데요. 이제 경의중앙선이라든지 공항철도역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김포공항에서 바로 홍대 입구역으로 올 정도로 서울을 방문을 하면 꼭 한 번은 찾는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정역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한 정거장만 가게 되게 된다면 이제 당산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당산역에는 또 9호선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노선들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포에서도 합정동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합정동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들 알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연예인들이 합정동에 많은 건물이라든지 집을 샀다 이런 기사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유명한 망원시장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합정역 같은 경우에는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합정역 인근에 정말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메스나폴리스라든지 프로지오, 교보, 문고 이런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들을 합정역에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걷고 싶은 거리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주간 인구 지수 증가 추세를 보더라도 서부권 내에서도 마포구가 가장 유동 인구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집가 상승률 정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집가 상승률이라든지 2019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서울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집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상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직장인들,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제 위쪽으로는 방송국들과 대형 업무 시설들이 있는 상암 DMC가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저 아래쪽으로는 마곡지구, 여의도 영등포, 오른쪽으로는 용산과 같은 주요 업무지구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연세대, 홍대, 서강대, 이화여대와 같은 이런 명문 대학교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대학생 임차 수요가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 마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망리단길, 경의선 숲길 이런 걷고 싶은 거리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정말 꼭 한 번은 찾고 싶은 거리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경제활동들이 이곳에서 많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권이 계속해서 확대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권이 계속해서 확대가 됨으로써 주변의 임차 가격의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정동 인근의 당일 발전소가 지하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유해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지하로 내려가고요. 지상에는 이제 공원이라든지 공연장, 전시장 같은 이런 또 하나의 문화 명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젊은 친구들 유동 인구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교통 호재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좀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던 이제 월드컵 대교도 이제 내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서남권, 영등포라든지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겠고요. 그리고 원종 홍대 입구 노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천 원종에서부터 그리고 상암을 지나 홍대 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이런 교통 호재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이 원활해지는 효과, 그리고 이제 마포구에 또 스타트업 창업 허브로 변모를 하겠습니다. 또 기업들이 이런 4차 산업의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더욱더 직주 근접으로서의 뛰어난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겠고, 아시다시피 한강변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강변 기본 관리 권역 내에 있어 앞으로 이제 한강의 접근성이 더욱더 재평가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이사님이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사님, 어떤 건물들 주목하고 계세요? 네, 우선은요, 이제 마포구에서 공급되는 주택들이 신규로 공급되는 동이 바로 이제 뭐 망원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산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합정동에서 유일한 신축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급의 희소성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세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홀로보다는 이런 단지형이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후에 황금성에서도 더욱더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사용하실 수 있는 면적이 13평, 14평이 아니라 한 15평 이상 좀 넉넉한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합정동의 다세대 주택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요, 합정동에서 유일합니다. 좀 크기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지만 3억 7천만 원에서 3억 9,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세가요, 3억 3천에서 크기에 따라서 3억 5천만 원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실투자 금액은 최소 4천에서 4,500만 원으로 마포구에서는 강북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마포에서는 정말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단지형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지역도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영등포시장역 도보 4분 이내에서 분리형 원룸 오피스텔 배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에 접혀 있고요. 예상 실투자금 전세 시엔 1,500에서 2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 1억 3천만 원 예상하면 9천에서 9,500만 원까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심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훨훨 집가가 날아가고 있는 영등포구이고요. 대장동네입니다. 영등포동에서 오피스텔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이사님, 바로 떠나볼게요. 영등포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입지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들 다뤄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영등포 내에서도 7가 쪽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좀 여러분께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영등포 시장역의 인근 5호선을 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장인 노선을 끼고 있는데요. 한 영등포 시장역에서 한 도보 4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1.5룸 불량 원룸 오피스텔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영등포 내에서도 영등포 7가 쪽이요. 도보로 영등포 시장역 초역세권뿐만 아니라 여의도 방면 국회의사당까지도 도보 10분이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히 큰 곳이 영등포 내에서도 영등포 7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영등포 시장 아직까지는 주변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고 많이 지저분한데요. 그만큼 개발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등포 하면요, 대표적으로 서남권의 대표적인 쇼핑몰이 타임스퀘어라든지 CGV, 이마트, 여러 정말 편의 시설들, 그리고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다양한 상권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영등포에 가장 투자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제 여의도와의 접근성입니다. 여의도와의 접근성으로 인해서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주요 업무지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게 되면은 여의도가 되겠고요. 왼쪽으로 마곡이라든지 위쪽 공덕, 과학문, 종로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지역에 비해서 임차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여의도의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될 것으로 보여서 영등포는
신흥 주거지로 변모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플랜에 여의도와 함께 3도심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심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영등포 시장 실제로 와보시면 지금 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되어 있던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미분양이 5명을 뽑고 지금 한 84제곱미터가 한 14억, 15억을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크로타워도 바로 앞쪽으로는요, 하나가 들어오고요. 또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대우, 두산이 들어오고 차례차례 지금 정비 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등포 시장 주변이 굉장히 크게 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뉴타운이 해제된 곳은 민간 아파트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자금, 공적 자금, 투자 자금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 되겠고요. 노후화가 개선이 되면 될수록 바로바로 가격이 반영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에 정말 많은 업무 시설이 생겨납니다. 내년이면 만나보실 수 있는 파크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63빌딩에 4배 이상이 되는 업무 시설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 그리고 이제 드라마 도깨비에서 나왔던 페어몬트 호텔 입점까지 정말 수많은 임차 수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에는 오래된 재건축을 바라보는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아주 오래된 오피스텔밖에 없기 때문에 신흥 주거지로 영등포를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를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MB10 사옥 용지에도 초고층 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런 아주 큰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교통호재도 굉장히 잘 갖춰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제물포길 지하화도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도 2021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신안산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미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1단계 안산에서 여의도 구간 개통이 되면 30분이면 돌파가 가능하고요. 2단계 서울역 공덕까지 개통이 되게 된다면 영등포는 주요 업무지는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주거지로 변모를 하겠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저희 이어서 건물도 한번 바로 찾아볼까요? 네, 우선적으로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분, 그리고 여의도까지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이런 오피스텔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 시장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룸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는 이런 1.5룸, 불량 원룸이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옵션은 요즘에 기본이고요. 또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투자자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임대부터 건물 관리 모두 다 해주는 것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투자자들도 굉장히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저희 마지막으로 시세와 투자금도 이어서 한번 챙겨주세요. 네, 정말 영등포 시장역 주변으로 집가 상승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불량 원룸 기준으로는요,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불량 원룸이요, 2억 3천만 원의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소액으로는 1,500만 원, 그리고 2천만 원까지 핫한 영등포 시장역에서 1.5룸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똑소리 나는 박미이사의 무료 세미나 이번 주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화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주제는 소액 부동산 투자 노하우 특강입니다. 매주 일요일이고요. 신논현역 거평타운 4층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미 이사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